플러터는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나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깃허브의 스타가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바벨탑 같다고 누군가 이런 거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 땀 한 땀 정말.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바. 안녕하세요. 라이트버그의 해비 프렌드 미스터 제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시즌2 끝난 지도 지금 한참이 한참 됐어요. 됐죠. 예, 그동안 서로 바빴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 라이트버그 시즌3 언제 할까요?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정신이 없네요. 예, 예. 오늘은 저희가 이 라이트버그 특별본 저희 해비프렌님이 드디어 플러터 강의 출시를 하셨대요. 네. 우와. 좀 쑥스럽습니다. 네. 예. 그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기 궁금해요. 변화가 좀 많았어요. 액 관련해서 이런 개발 저런 개발 같은 거는 뭐 계속 해왔었어요 그동안. 하다가 유대미 쪽 강의 쪽 준비를 하시게 된 예, 건가요? 그렇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뭐 제 생각이나 제 경험 같은 경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은 게 좀 들었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시즌2도 찍은 지가 오래되다 예, 보니까 본 소식을 전하기 전에 아. 구독자의 입장으로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플러터는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는 그 플러터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구글이 하다가 중간에 폐기한 프로젝트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 플러터도 중간에 패대기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개발자들 입장에서 네. 그거만큼 배신감 드는 게 네, 의혹을 좀 불식시킨 게 버전이 갑자기 그때 버전 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 2가 됐다는 거는 아주 쉽게 이제 포기를 할 단계는 아닌 거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이 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고 미국 블로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심 같은 거를 불식시켰다는 게 일단 하나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약간 던질고 간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접는 구글이 이때까지 한 행태를 보면서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게 플러터가 제3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 동남아시아라든가 특히 이제 중남미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플러터의 패키지를 좀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를. 그렇죠. 요즘 네. 플러터 인기가 체감이 될 정도로 이리저리 말들도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러터 개발에 대한 구인이 꽤 심심찮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기존의 레거시가 없는 쪽에서 선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성견지명이 있다라기보다 3년 전 네, 일찍 이제 플러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네. 시작했잖아요. 네. 처음에 시즌 1 때는 우리 이거 해도 돼? 네.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아. 네. 뭐 이러다가 시즌 2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다루시기 네. 이제 하셨고 이제는 강의까지 출시를 하셨으니까 그만큼 그리고, 네. 확신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나름 확신이 좀 있고요. 깃허브의 스타가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제 그 플러터가 리액트 네이티브보다 약간 조금 많이 앞서고 있다. 이런 것도 약간 고무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이 인기도가 이제 많이 좀 올라갔다. 인기도가 올라갔다는 네. 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네. 거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사용할수록 더 좋아지는 더 좋아질 그런 게 기술의 있죠. 발전도 네. 좋아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술적으로 약간 의미 있었던 게 플러터 웹이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됐고 그렇죠. 정식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플러터 데스크탑도 아마 올해쯤에는 정식 버전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음. 뭐 모바일에서 했던 많은 것들을 그대로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조금 유사한 사례를 보면은 맥 같은 경우도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그 크로스 플랫폼의 각각의 처리가 아닌 그냥 통폐합적인 환경 구축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플러터 같은 경우가 뭐 리액트나 다른 플랫폼들 대비 아예 하나의 환경에서 그냥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들도 있고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 약간의 뭐 바벨탑 같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이제 꿈꾸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나 만들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막 그렇죠. 하는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 꼰대 쪽인데요. 네. 자바도 옛날에 크로스 플랫폼이 있었어요. 예. X 플랫폼도 있고 뭐 플래시라든지 X 실버라이트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 대비해서는 요즘은 진짜 그렇죠. 양반이죠, 요즘은. 제가 이런 말도 해줘야 돼.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럼 플런터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물 들어올 때 노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대미 강의를 오픈하셨어요.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유대미 강의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계기가 제가 이렇게 앱을 만들고 하다가 보니까 구분이 되더라고요. 필요할 때 제가 배워서 하면 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약간 이렇게 좀 머릿속에 전체적인 구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제가 보기에 하나가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상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유대미 강의라든가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많이 보면 그 유대미의 슈퍼스타들 있잖아요. 맥시밀리안 슈왈츠밀러라든가 안젤라 유 같은 기초부터 참 잘 가르쳐요. 그런데 시간도 엄청 길어요. 뭐 20시간, 30시간씩 되는데 그 강의 끝까지 듣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그렇죠. 그 중요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당히 좀 뒤쪽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그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그까지 간다 하더라도 힘이 상당히 빠진 상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도에 비해서는 너무 좀 라이트하게 터치를 한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강의들을 네. 다루다 보니까 네. 심화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들인데 불구하고 너무 네. 얇게 달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하고 또 유튜브에서 뭐 그런 강의를 또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헤비프레님도 네, 거의 맞아요. 스테이트 그리고, 매니지먼트 유튜브 강의들을 네, 많이 네. 하셨었고 저는 그걸 보면서 누군가 이런 거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거 약간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떨까. 딱 그 부분만 네, 특화적으로 뭐 위젯 몇 개 만들고 끝낼 게 아니라면 데이터를 다뤄야 되고 로직이 들어가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는 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네. 정식으로 강의 네, 네. 시리즈를 준비를 하시게 네, 된 네, 거군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고 네. 이 제작 과정도 아, 계셨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많더라고. 옛날에 유튜브에 올릴 때 무슨 간투사도 많이 들어가고, 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편집에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헤비프레님이 오픈하시고 나서 짤막하게 보고 이제 저희가 바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특이한 점이 다른 강의들 대다수가 클론 코딩 위주의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클론 코딩이라고 하면 제가 초보자일 때도 그랬지만 유명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클론 코딩, 뭐 유튜브 클론 그렇죠. 코딩 이런 거 하면 괜히 막 마음이 들뜬단 말이에요. 나도 뭔가 제대로 된 거 한번 만들어 보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막 그냥 잘 되지도 않기도 네. 하고 나면 생각보다 저는 의외로 그렇게 좀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하기 이런 것들이 초보자들한테 네. 좋은 학습 방법일 거예요. 헤비프레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나 심화 기술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거나 이런 게 더 필요한 거지. 저는 그런 어떤 프로바이더라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툴이 센터가 되도록 나름대로는 구상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시면 좀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게 개별적인 위젯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많이 안 넣었어요. 왜냐면 그거 넣으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길어지고 그렇죠.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는 네.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럼 위젯에 대한 설명을 만약에 제가 일일이 다 넣었다면 아마 시간이 지금의 2배도 넘지 않았을까? 그런 점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물론 이제 기존의 학습 방식이 익숙하던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는 네,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틀에 박힌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본질적인 것들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적인 것들을 다뤄주시는 부분들이 오히려 좋으니까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영상을 몇 개만 봐도 네.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네. 제작하면서 많이 힘드셨던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있겠다. 그래서 이 비하인드를 잠깐 네. 한번 여쭈고 싶어요. 제작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이걸 본격적으로 뭐 상품으로 일단 만드는 거잖아요. 서비스로 만드는 건데 처음에 만들고 나서 몇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뭐 그런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이 순간적으로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처음 강의는 기본으로 2번을 찍었고 일부는 뭐 3번을 찍은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영상 편집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강의 내용보다 영상 네. 편집이 네. 더 힘들다고 이제 하소연도 많이 하셨었고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스럽게 이 영상을 잘랐다 붙였다 잘라 붙였다 느렸다 줄였다 하는 그게 정말 대단한 노가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앞으로 좀 대접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헤베프레님이 출시하신 강의 같은 경우 초보자분들을 위한 거는 아니지만 사실 초보자분들도 언젠가는 중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필요한 수순이다 보니까 한 번씩은 확인들을 해보시고 맛보기가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헤비프레님의 유튜브 네, 유튜브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유데미도 꽤 여러 부분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게 제가 풀어놨거든요. 네. 그거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유튜브에서 플러터랑 네. 이제 다루고 계셨고 네. 유데미까지 강의를 출시를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는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계획은 뭐 2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유데미 쪽에는 파퓰러한 툴들을 한번 쭉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앱은 똑같은 걸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비교 분석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요 앱을 만들 때는 요거로는 요렇게 했고 저거는 저렇게 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앱을 다른 걸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또 구조가 바뀌어버리면 장단점을 비교가 안 구분하기가 되니까. 힘드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또 한동안 서울 했었는데 그 기술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전에 만들어서 올렸던 게 벌써 구닥다리가 됐더라고요. 그런 업데이트도 제가 이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는 뭐 널 세이프티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기 계속 때문에 변화가 되고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업데이트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플러터 웹 뭐 이런 부분들도 다룰 거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 분야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다양하게 이제 다루는 것들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가 또 빠졌는데 라이트버크 시즌 3도 준비하셔야죠. 예, 그래 맞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해비프렌님하고 지금 각각이 바쁜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조금 더 너드하거나 아니면 캐주얼하게 라이트버크 시즌 3로 올해는 찾아뵙도록 해야죠. 저희 해비프렌님의 유데미 강의 같은 경우는 저희 디스크립션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맛보기 하시고 괜찮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결제를 하셔서 봐주시면은 저희 해비플랜님이 앞으로 좋은 강의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한 유튜브에 좋아요랑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다시 찾아올 라이트버크 시즌 3도 기대해 주세요. 예.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만나요.